의학부 박대진 기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수치화한 맥길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1위가 불에 타는 통증, 2위는 신체가 찢기거나 절단될 수 있는 그런 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3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출산과 관련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위가 이제 첫째를 낳는 고통, 또 4위가 둘째를 낳는 고통. 아이 설마. 오이가 5위가 셋째라고요? 셋째 이후에 낳는 고통들. 예. 셋째 이후. 그만큼 이제 아기 자, 낳는 맥길 척도에 네네네. 남성이 고환을 가격당했을 경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고환을 가격당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가격당한다면은 그거는 뭐 비교하기가 그거는 조금. 비용. 시간을 그렇게 비례한다면 어우 산통 겪을 때마다 계속 이러면 그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난 애를 낳겠네. 근데 그게 수치가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네. 출산 고통이 일단- 그만큼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한 여성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낸 뒤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진료. 결혼 5년 만에 이제 아기를 가진 김 씨는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합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이 아기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기는 태어난 지 88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 병원도 이 산모가 임신 내내 다녔던 병원이었고요. 그런데 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사를 해보니 출산 예정일을 이틀 앞둔 일요일 산모 김 씨는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전 6시 정도 됐었는데 원장한테 보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일단 뭐 산모 상태를 좀 보면서 지켜보자라는 이제 답변이 왔고 산모가 산통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급하게 이제 간호사들이 원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원장이 분만 촉진제를 투여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이 모든 진료 과정이 깨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쯤이면 온다고 하던 이 원장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한 3시 반이나 돼야 도착할 것 같다.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전화 받기가 좀 곤란하니까 문자로 남겨라. 이런 내용도 같이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산모의 자궁문은 열렸고 바로 이때 원장으로부터 또 한 통의 깨톡이 날라옵니다. 공휴일인데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커피 주문 받을게요. 의사가요? 예. 1시가 급한데 지금. 4시 반이 다 돼서 이 의사는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산모가 병원에 온 지 무려 10시간 30분이 지난 후였던 거죠.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심장이 멎어 있어서 뇌 손상을 입게 됐고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원장이 병원에 이렇게 늦게 나타났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시간에 이 원장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기가 이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의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오후에는 교회에서 이제 반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너무 소중하게 얻은 이 아기를 너무 억울하게 잃게 된 이 김 씨 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분만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형사 고소를 했고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그럴 때는 산부인과에 다른 의사들도 있거든요. 해당 산부인과에는 의사가 4명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일요일 아침이라 다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 산모가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한 명의 의사가 임신부터 분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책임 분만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병원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깨톡으로 뭐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고 뭐 그걸 진료를 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분만 촉진제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고위험군 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산모한테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아기의 심장박동수를 체크를 하면서 약 투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장은 간호사가 보내준 깨톡 사진만 보고 투약 지시를 내렸던 거죠. 막 얘기를 들을수록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정작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그 의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병원에 없었던 거는 참 유감이다.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데 본인이 병원에 있었더라도 깨똑으로 지시를 내렸던 그 진료 내용이랑 그닥 달라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진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인 거잖아요. 분만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 뭐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서는 뭐 의사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원장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들이 그 내용은 우리가 적은 게 아니다. 글씨체도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중재원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고 해당 원장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병원을 나와서 산부인과를 차려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무엇보다도 아이를 잃은 그 충격이나 그런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소송 진행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아이를 잃은 지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산모는 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다시 찾아온 아기까지 유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 진짜. 네, 현재 이제 검찰은 이 원장을 사문서 위조하고 그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깨똑 진료 처벌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